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인데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전에 일이 있어서 늦게 출근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날 때 좀 늦게 출근을 하는 느낌이.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면요, 사전에 이렇게 분양을 받기 전에 입주 의향서를 받는 데가 있고요, 사전에 청약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청약금을 받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왜 할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거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참 이게 이제 분양업계에 따른 사실은 이야기인데요. 입주 의향서, 그 다음에 청약, 이거는 둘 다 분양을 잘 하기 위한 분양사의 전략 전술입니다. 근데 이 입주 의향서하고 청약하고는 좀 개념이 또 달라요. 입주 의향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로만 쓰는 거거든요. 종이로만 나는 여기 그 건물에 뭐 몇 평 정도를 들어갈 의향이 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도장 찍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이거를 입주 의향서를 많이 받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체 연면적이 10,000평짜리인데 뭐 입주 의향서가 20,000평, 30,000평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전체 입주 의향서를 쓴 사람을 전부 다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분양이 시작되게 되면 좀 빨리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 의향서가 많이 들어온 현장들 같은 경우가 의외로 선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청약이라는 개념은 또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사전에 분양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청약은 호실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청약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입주 의향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고 이렇게 편하게 쓰는 개념인데, 청약금은 정확하게 그 호실에 대해서 나는 분양받을 의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에 대한 어떤 개런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청약은 깨지지가 않고 다 계약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 전략 전술을 잘 쓰고 이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흔들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그 입주 의향서가 분양이 한 방에 끝나버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청약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청약금을 받고 호실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호실들이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공이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사실은 흔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이 분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 이런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상황을 잘 이용하고 상황을 급하게 만들고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해야만 꼭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이제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임대 투자자들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분양을 해보지 않았고, 실제 쓸 기업체들을 상대로 그 실제 쓸 기업체들에게 분양을 받으라고 이렇게 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방식들 자체가 사실은 달가운 형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많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제 영상을 보는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입주 의향서를 내고 청약금을 내고 이런 거를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입주 의향서 청약에 부안해동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그 사람들, 이 분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그 다음에 설정, 이런 거에
같이 휩쓸리고 넘어갈 확률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기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분양이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어요. 분양이 한 번에 끝나면 다 개발 사업하고 전부 다 떼부자 되고 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선택할 물량도 많고, 충분히 천천히 고려해보고 상황을 판단해보고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다는 물건들도 다 이렇게 뭐 금방 끝날 것처럼 해도 다 뒤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참 그 세상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나라 자체가 뭐 정치인들 자체도 국민을 뭐 개돼지로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런 시국에 뭐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누군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그냥 만연해진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따라가는데, 아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분양 현장을 가는데 너무 막 급하게 막 상황으로 몰아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경계를 하세요. 더 경계를. 사실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가 이미 그렇게 꺾였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절대로 그렇게 분양이 된 곳에서 그때 당시에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현장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으려고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볼 때 좀 객관적으로 좀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보고, 참 거기서 이제 물론 중심을 잡고 냉정한 판단을 해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고 본질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과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상황이 급해져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얻을 득이 있어서 그렇게 동조해 주면서 내 득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러는 줄 알고 상황이 급해져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준비하고 와서 바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처럼 이렇게 분양을 받고 그러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도 어느덧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그렇게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대행사로 들어오면서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쾌하진 않는데요. 제가 그런 걸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제 방식으로 고수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 바닥에 들어온 걸 그냥 묵과해야 될까요?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해봤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